서울대학교의 한정훈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맨 먼저 말씀드리는 게 프로그램의 목표 및 개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이제 올해 이게 1차 년도가 5월 말로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년도에 뭐 할 건가 이런 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프로그램 목표 및 개요는 요새 여러분 인터넷 뉴스나 이런 걸 보면 뭐 이토 얘기 이런 거 자주 접하죠. 뉴스 같은 데 보면은. 그리고 K스타 얘기도 나오고. 근데 우리 지금 우리가 이거 핵융합 에너지를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분들은 이걸 뭐 과학 프로그램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프로그램에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국가 핵융합 프로그램에 이 투여된 예산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 예산이 약 2조 5천억 정도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사이언스 프로젝트가 아니고 이건 에너지 프로젝트예요. 왜냐면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은 핵융합 에너지를 개발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핵융합 에너지를 개발하려면은 거기에는 물리적인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공학적인 요소, 기술적인 요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크게 구별하면은 이제 좀 이따가 우리 권호진 교수님께서 이 물리적인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내일은 보면 이런 엔지니어링 이런 기술적인 요소에 대해서 전 국가핵융합연구소 소장이던 권면 박사님, 그 다음에 여러 공학종에서 이현정 박사님, 이런 분들이 설명해 주실 건데, 1차적으로 이 물리적인 분야는 스테디 스테이트 토커막, 그러니까 이게 연속 운전이 가능한 토커막 물리, 그다음에 이걸 운영하는 기술 같은 거,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관련된 게 핵융합 엔지니어링 앤 테크놀로지 디벨롭먼트예요. 여러분들이 원자력 하면은 원자력 하면 뭐 할 때, 근데 사실 원자력도 보면 뜯어보면 기계공학하고 재료공학, 그다음에 시빌 엔지니어링, 그게 대부분이에요. 코어의 리액터 피직스 같은 건 아주 극히 제한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휴전 엔지니어링이라는 말도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는 사실 말을 이걸 깨보면 여기는 전기공학, 왜냐면 우리가 이번 주제가 뭐지? 초전도 자석이잖아요. 초전도 자석은 뭐예요? 마그네틱 퓨전이라고요. 전자석.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이걸 전자석을 만들려면은 기계공학, 전기공학, 그 다음에 재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김동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로우 템퍼레처 피직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융합이 돼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테크놀로지 디벨롭먼트 하는데, 이거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하고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K스타, 이터, 그러니까 토카막 물리기 때문에 서울대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돌아가는 토카막이라고 베스트라는 장치가 있어요. 이건 구형 토카막인데 굉장히 컴팩트한 토카막. 보통 토카막은 여러분들이 도나스를 보면 도나스 모양이잖아요. 이건 사과 모양이에요. 컴팩트하게 돼. 쫙 웅크러 들어가고선. 그 다음에 이게 연구재단에서 각 대학의 연구실, 교수님들 연구실하고 어떤 리서치 센터에 주는 플라즈마 핵융합 기초 연구 및 인력 양성 사업 있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쪽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캐리어가 K스타 이터, 그 다음에 우리가 기획 중인 핵융합 실증로, 베이스라인 테크놀로지 R&D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건 국가핵융합연구소에서 지금 가고 있는 K데모, 한국형 핵융합 실증로 설계 액티브가 가고 있는데, 이거의 추진 주체는 보면은 이제 대학들은 이 대부분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는 연구소만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거를 설계, 그 다음에 건설하는 이런 프로젝트니까. 그 다음에 이제 추진 주체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구소들이 다 인볼브. 그 다음에 여기서 물리 분야에는 산업체들은 거의 없죠. 그렇지만 여기 K스타는 산업체에서 현대중공업이나 두산중공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중소업체들이 지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물리적인 입장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업체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 퓨전 엔지니어링은 산업체에서 쭉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가 행정학 프로그램을 딱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이 돼요. 근데 그럼 여기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있으면 뭐해? 이거를 실제로 맡아서 수행해야 될 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보면은 상당히 다양한 분야의 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들어올 때 보면 포스터 있잖아요. 사실 이 행정학에는 이공계 전 분야가 포함되는 이게 아주 복잡한.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물리학에서 보면은 이게 클래시컬 메카닉, 양자역학도 포함되지만은 전 분야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전자기학, 역학서부터 쭈루룩 들어오기 때문에 전 분야가 들어오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처음에 핵융합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 이 일을 시작했던 사람은 대부분이 우리나라는 그때 우리가 이걸 1995년에 1995년에 국가 핵융합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때 시작해서는 불과 10명 남짓 됐는데, 그때 대부분의 이걸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나라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다 외국에서 이 토카막 근처에서 관련된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물리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들이 전공대로 한국에 오면은 당연히 토카막 물리 이런 한 것들을 쭉 했어요. 여기 계신 권혜진 교수님도 보면은 토카막에서 MHD 분야에 대해서 외국 생활을 상당히 오래 하셨다가 귀국하셨는데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핵융합 프로그램은 주로 캐리어가 어디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대부분이 보면은 서울대, 그다음에 카이스트, 포항대 이런 분야에서 토카막 물리, 그러니까 플라즈마 핵융합만 한다는. 그래서 거기서 이분들 밑에서 제자들이 양성되고 학생들이 양성이 됐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이 스테디 스테이트, 토카막 피직스 앤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이건 뭐냐, 진단 가열 장치, 이 분야만 있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이 어떻게 변했냐 하면은 우리가 2003년에 이터의 협상에 조인을 했어요. 그래갖고 2007년부터 이터, 이건 내일 제가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지만은 2007년에 이터 국제기구가 탄성되고 그때부터 이제 이터 건설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럼 왜요? 엔지니어링이죠. 근데 내일 또 소개해드리겠지만은 이터라는 거는 이게 그냥 여러분 대전에 K스타를 가서 보셔두면 이런 소리가 나는데, 이터를 보면 그거는 그냥 좀 의학 소리가 나는 대규모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프로젝트에는 뭐가 필요해요? 피지시스트도 필요하지만은 상당히 많은 분야의 엔지니어들이, 그 다음에 기술자들이 필요해요. 실제로 지금 이터 프로젝트에는 우리나라의 한국전력기술, 그러니까 뉴클리어 엔지니어들이 상당히 많이 가서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리고 거기가 있는 한국 분들 보면 대부분이 이런 데 계신 분들도 여기가 계시나? 이럴 정도로 전혀 다른 분야에 있는 계신 분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하시다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사실인데, 우리나라는 이터 협상에 들어갔지만은 이터를 설계하고 디자인 애널리시스 액티비티에는 대한민국은 참여한 적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은 엔지니어링 디자인 앤드 애널리시스 액티비티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우리나라에는 현재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 이터 프로젝트가 200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8년이 지났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약간 만들어졌을 뿐이지, 근데 다른 나라를 보면은 우리가 이터 내일 소개해드리겠지만은 이터 액티비티가 1985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쪽은 내공을 거의 40년의 내공을 추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내공이
잘해야 10년 안쪽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엔지니어링 코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링 코드 같은 거를 만들고 이런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상업용으로 사든지 아니면은 독자적으로 뭘 개발하든지. 그런데 이러한 개발한 코드들이 실제로 엔지니어링 액티비티에 참여하려면 수많은 그 디버깅 프로세스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시간이 들어가고 사람이 요하는 작업들이에요, 보면은. 그리고 실제 데이터베이스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은 이런 상태예요. 핵융합 공학 및 기술 분야에서 이 불균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피직스 쪽은 우리나라 쪽은 상대적으로 많아요. 반면에 엔지니어링 앤 테크놀로지 분야는 상당히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서 앞으로 이걸 밸런스 있고, 그래서 먼저는 이런 분야에 확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확산된 인력들을 우리가 전문 엔지니어 아니면은 이 분야의 전문가로 키우려는 어떤 심화 과정이 필요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핵융합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한 그럼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어떻게 추진할까? 그래서 국내 상황을 보면은 우리 지금 보면 여러분 뭐 올 때 힘들었죠. 특히 대구 대학생들. 근데 이게 굉장히 매우 잘못된 현상이에요. 지금 보면은. 전 지금 보면은 이런 현상 보면은 제가 못 쳐서 지금 청와대 앞에 갈까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 경우에는 여러분 지금 돌아가는 토카막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그 퍼포먼스 좋은 결과들을 낸 것이 뭐냐면 제트 토카막이에요. 조인트 유로피안 토로스. 그래서 이 권호진 교수님은 이제 거기에 나오는 데이터 애널리시스를 영국에서 쭉 해오셨던 분인데 그 제트 조인트 유로피안 토로스의 건설을 맡은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탈리안들이에요. 근데 왜 이탈리안들이 그렇게 잘하느냐? 여러분 이탈리아 하면 맨날 스파게티나 파스타 생각하고 마피아 생각하고 우리 우습게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앉아서 지금 여러분 세대는 클린트 이스트도 잘 모르겠지만은 마카로니 웨스턴 그래서 좀 유럽에서 좀 처지는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이탈리안들은 거기서 보면 갈릴레이서부터 미켈란젤로 그래서 거기 쪽에 기초 순수과학은 굉장히 세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과학 분야에서도 아주 거지 같은 대학 같은 데서 다 뭘 다 하고 있어요. 보면. 그런데 왜 그럼 그쪽에 엔지니어들이 세냐? 옛날 그러니까 우리 세대 여러분 선배들은 공대에서는 수학, 물리, 화학을 전공 필수예요. 그 학점을 못 따면 졸업 못해요. 기초가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스쿨에서도 가서 창의적인 엔지니어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은 솔직히 옛날보다 굉장히 약화된 프로그램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강력한 엔지니어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 하려면은 이러한 기초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물리, 화학, 수학을 그걸 죽인다는 거는 자기 발등 자기가 찍고 국가의 근간을 없애는 그런 정말 그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할 거 아니라 교육부나 뭐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 보면은 삼성 같은 데서 이제 앞으로 사람들 채용할 때 보면은 뭐 요새도 보면 대구 70%가 뭐 이공계다 그래서 요새 많이 돌아왔지만은 우리 때에 비하면은 여러분 지금 교수님 세대들에 비하면은 전통적인 이공계의 지금 인력이 4분의 1밖에 안 돼요.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전통적 이공학 지원 감소고 그 다음에 이거에 우리나라만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영향을 받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은 더해요. 보면은 대부분이 다 그래서
그래서 특히 핵융합 분야에는 세계적인 핵융합 전문 인력의 고령화 및 감소 추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 때 그 미국, 일본, 유럽의 기라성 같은 나도 저런 사람 한번 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다 은퇴하셨거나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들 자리를 메꿔줄 기라성 같은 인재들이 그렇게 우리가 지금도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게 왜냐면 지금 세대들이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마다 여러분 이거 보잖아요. 스마트폰 카톡하고 인터넷 하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있다고. 여러분 시간이. 저도 그래요 요새 보면은. 근데 그건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보면. 삼성전자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지. 주식값 늘리는. 어? 근데 우리가 그 시간에 좀 더 사색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것이 감사하고 그다음 반면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핵융합 에너지를 개발하겠다 이터라는 것이 시작이 되니까 그다음에 이터에 필요한 걸맞는 다른 국제 프로젝트들도 지금 속속속속 지금 플래닝을 해서 가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을 수행할 만한 전문 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부족해요. 작년에만 하더라도 우리가 한중일 3국 A3 그러니까 3국에서 하는 우리 슈페리칼 토로스 워크샵 강의를 했는데 제가 동경대 학생들 4명이랑 같이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요. 대학원생들 석사과정 물어봤어요. 4명 중에서 박사과정을 갈 사람 다 갈 거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3명은 1명만 박사과정 가고 3명은 석사 마치고 바로 취업하겠대.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거든. 그 다음에 올 초에 일본의 핵융합 연구소, 그러니까 원자력 연구소에 속한 JAEA, 재팬 아토믹 에너지 에이전시에 4명의 정규직을 채용했는데 그 중에서 1명이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간 친구가 부산의 부경대 학생이 정규직으로 갔어. 옛날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 일본에도 사람이 모자라거든. 그런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게 위기는 기회라고 사실 우리가 이론을 잘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자업은 다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플래닝 하는 건 뭐냐면은 첫째, 우리나라는 핵융합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로 할 만한 기본 인프라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K스타가 지금 들어가는 돈이 약 거의 1조 가까이 되고 있어요. 건설 비용, 운영 비용, 거기 월급 이런 거 다 합치면은 거의 1조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15년 사이에 그렇게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인프라들 같은 거를 K스타는 토카막 장치일 뿐이에요. 실험 장치. 근데 재료 물질 테스트 장치, 다른 연료 장치, 그다음에 가열 장치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인프라를 갖추려면은 거기다 1조 곱하기 한 5, 6배는 들어가요. 국가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럴 만한 여력은 없어요. 요새 세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우리도 보면 인구 고령화가 지나서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건 뭐냐면은 근데 반면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고령화 추세 때문에 외국에 있는 많은 설비들이 또 놀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코드 같은 것들도 개발해놨는데 그걸 안 쓰니까 그냥 잊어버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국내외에 있는 인력 인프라들을 맥시멈으로 쓰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대, 이제 뭐 유니스트 조인해서 학생들을 딱 길렀는데 박사학위를 받고 나니까 갈 데가 별로 없네. 핵융합 가서 국가핵융합연구소 딱 가봤더니 거긴 다 자리 찾고 보통 있는 사람들 내쫓을 수는 없고 뭐야? 그러니까 잡 있는데 딴 데. 그래서 핵융합이랑 전혀 관계없는 비슷한 데로 딴 데 가서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건 좀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확산을 시켜서 이걸 전문화 시킨 다음에 실무수행자 가서 우리가 이런 국내에 있는 많은 곳이랑 한번 연결을 시켜보자. 그래서 전문가 과정으로 가게 하자.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뭐 확산 기초 프로그램이, 그 다음에 전문 심화 프로그램은 우선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데가 이 카테고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좀 더 심하게 하면 이제 이 중에 지금 여기에 걸치는 게 주제별 강좌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다른 하나가 인턴 및, 전문 심화를 보면은 인턴 및 박사고, 확산 기초에는 계절 학교, 온라인 강의, 웹사이트에서 자료 받고, 그 다음에 세미나 콜로퀴엄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카이스트 이영철 교수님의 아이디어인데, 아니 이영철 아니야, 저기 김영철 교수님의 아이디어인데, 동아리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축했다 그러면 필요한 강좌 같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면 우리가 그 동아리에서 원하는 강좌를 제공해 줄 수도 있어요. 강사를 보내서 필요한 강좌를. 이런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이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추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저번은 첫째 계절학교에서 우리가 이번 1월 달에 겨울학기 처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학부 대학생 73명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거 했고, 그 다음에 이걸 지금 계속 온라인 업로드 중이고, 강좌 녹사, 그 다음에 이제 웹사이트 한 거, 그 다음에 콜로퀴엄 세미나 이런 거 했고, 행동화 이런 일들을 했고, 그래서 시간상 뭐 이건 다 이렇게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턴 박사후 연수원 해서, 그리고 이제 전공 및 주제 강좌 이거 했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주도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굉장히 이제 불평들이 많았어요. 놀지는 못하고 와서 하루 종일 강의만 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쭉 하고, 학생들은 이렇게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경북대나 이쪽에 대구 쪽엔 대구대 4명인데 이게 잘 홍보가 잘 안 돼서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보시고 꼭 참가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분포가 돼 있고, 뭐 이런 설문조사했고, 그 다음에 이게 보면은 재료연구, 이거 이제 5월 달에, 아니 이번 달 1, 2에서 부산에서 이건 재료 분야에 대해서 또 이런 주제별 강좌를 했어요. 또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있고, 그래서 여기는 주로 부산 동남권 지역의 학생들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있고 쭉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턴 및 박사후 연수인데, 이건 주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석박사 과정. 여긴 동의대 같은 데는 기계공학 3학년도 우리가 깨서 보냈고, 그 다음에 동의대, 명지대, 포항대, 서울대, 카이스트 뭐 이렇게 해서 13명을 우리가 보냈고, 지금도 계속 인턴은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취진계, 이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보면은 9월 달쯤에 이토의 신임 사무총장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강의 있고, 그 다음에 인턴 박사후 연수 지원 신청을 5월 11월에 받고, 전공빌 주제형제는 약해서 앞으로 한 2번 더 개최, 이런 일정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은 이터에서 인턴십이 있어요. 이터 인턴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박사과정 학생들을 우리가 지원해서 우리가 한 10명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약 6개월간의 기간이고, 그 다음에 나라별로 또 그냥 이터에서 돈을 대줘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건 카테고리 S는 우리가 다 비행기서부터 생활비까지 다 지원해 주는 거고, 이거는 이터에서 이거는 우리가 비행기 표만 대주고 모든 건 지원해 주는 거고, 언로원스가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하여간 이것도 올해 우리가 추진할 예정이에요. 예, 이상이에요.